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식품위생 모의고사반을 진행할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은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예,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형으로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오듯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품위생 모의고사는 491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의고사반의 취지는요,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인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그땐 단원별로 정리해서 봤던 것들을요, 전체 토탈을 해서 보는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 같은 경우 이제 단체급식 같은 법규 이런 문제, 그런 파트하고 이제 같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문항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식품위생도 이제 20문제에서 좀 다운돼서 한 15문제 정도, 13문제에서 15문제 정도,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봐서 한 13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13문제보다 조금 많은 이제 15문제로 해서 모의고사를 1회, 2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오실 게 예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습을 해오지 않으면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수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모의고사반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실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응용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습은 반드시 해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식품위생은요, 2회씩 진행이 될 겁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2회씩 풀어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화학, 생리학 이제 모의고사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생화학이나 생리학은 딱 1시간에 15문제 정말 빡빡한 시간 내에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설명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와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설명할 게 많아져서 15문제를 좀 빡빡하게 풀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식품위생은 이렇게 설명할 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5문제 이상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자료 프린트 맨 마지막에는요, 추가 모의고사 문제가 항상 수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문제에서 한 12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추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식품위생 수업 진행하시기 전에요,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조금 일찍 나오셔서 문제를 풀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풀어두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리학, 생화학처럼요, 미리 먼저 문제를 풀어두시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리하고,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습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틀린 것과 관련된 것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하나씩 진행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론 수업하고 또 하나 틀린 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처럼 모든 걸 차근차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항상 문제와 관련된 것 위주로 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을 개인적으로 또 내지는 여기 우리 학원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예습도 좀 해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첫 시간 491페이지 식품위생 모의고사 1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1회 거기 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식품위생 수업자료 프린트 1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1번, 보툴리누스 식중독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식품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최근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요, 특히
위생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더 이렇게 현장하고 가까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식중독이 발생하기 좀 더 쉬운 식품들을 찾는다거나 예방법을 찾는 문제가 의외로 좀 나오는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었던 문제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톨리누스 나온 김에 특징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페이지. 자, 여기는 필기할 게 없고 밑줄만 잘 쳐두면 됩니다. 자, 우선 보톨리누스균 식중독의 원인균부터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원인균을 보고서 이게 어떤 식중독의 원인균인지 정도는 파악해 둬야 된다 그랬죠. 원인균 이름 보세요. 자, 보톨리누스니까 보툴리눔이에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원인균이죠. 자, 원인균을 알아보는 건 쉬워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어있으면 그람 양성의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게 특징이죠. 여러분, 내열성 포자요. 여러분,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균은 몇 개 되지를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보툴리누스죠. 내열성 포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편성 현기성이죠. 이것도 특징이에요. 내열성 포자를 만들면서 편성 연기성입니다. 산소가 없을 때 잘 증식을 한다는 소리죠. 여러분, 산소가 없는 대표적인 식품이 누구예요? 통조림이요. 그래서 얘는 일명 통조림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통조림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조림과 연결해서 예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통조림, 병조림 이런 데서 문제가 되기가 쉽습니다.